최근 해외 언론이 중국의 인구조사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중국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구조사와 관련된 해외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2020년에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의 공식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익숙한 일이었지만 이번 발표 결과에서도 이상한 점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의 인구조사 결과는 원래 지난 4월 초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예정보다 1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중국 역시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인구 통계로 옥신각신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인구 통계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정부 각 부문의 최종 동의가 없으면 발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꽤 흥미로운 변명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일들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대목으로는 공개가 지연되고 있었던 지난 4월 하순경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중국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인구가 50년 만에 감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중국 내부에서 새어나온 내용이겠지만 복수 관계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파이낸셜 타임즈로서도 꽤 제대로 된 뒷면을 취한 기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보도를 곧바로 부인하고 중국은 인구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곧바로 올바른 숫자를 발표하나 싶었지만 결과 발표는 그로부터 2주나 더 미뤄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에는 중국의 총 인구는 14억 1178만 명으로 지난 2010년 인구 조사 때보다 7206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7206만 명이 증가했다고 했으니 연평균으로 약 720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전년도 2019년보다 1173만 명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지난 10년간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2020년은 60% 이상이나 높은 증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에 중국은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웬일인지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닝지철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수치로는 2020년에 출생아 수가 1200만 명이었으므로 2020년의 인구 증가 수인 1173만 명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는 C19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사망자가 거의 없었던 셈이 돼야 앞뒤가 맞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2020년 사망자 수는 1461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가 1400만 명 이상이고 출생아 수가 1200만 명이라면 중국의 인구는 틀림없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발표한 1200만 명이라는 출생아 수 자체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중국 공안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가 1003만 5천 명이었으므로 국가통계국의 수치는 공안부의 데이터보다 200만 명이나 많았던 셈입니다. 중국 정부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농촌의 인구를 인구조사에 보완한 결과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중국인들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인구조사에는 정확하게 답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인구조사 답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였지만 공안부의 집계 데이터는 연말까지 신고한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즉 공안부의 데이터가 2020년의 마지막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안부의 데이터 숫자가 커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표 숫자는 중국 공안부가 집계한 수보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인구조사 결과 14세 이하 인구는 2억 5338만 명으로 지난번 조사 2010년보다 13.8%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통계국이 매년 공표한 최근 14년간의 총 출생아 수는 2억 3900만 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1400만여 명이 더 늘어난 형태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이민을 많이 와서 14세 이하 인구만 1400여만 명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 명의 여성이 낳는 아이의 추정 인구수를 나타내는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999년에 1.494까지 떨어진 후 상승하여 최근에는 대체로 1.6대를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통계 영감 2016에 기록된 2015년의 합계 출산율은 1.05였습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최저 수준이어서 당시엔 일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의 중간 시기에 행해지는 것으로 인구 1%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중국 인구의 1%인 약 1,400만 명 정도나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1.0와 1.62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학상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공적 자료에서도 자료에 따라 실제로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출생아 수의 큰 감소가 알려진 2020년 합계 출산율은 기존의 1.6대에서 1.3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를 크게 밑돌 가능성마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중국 정부가 발표를 1개월 지연시킨 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조사 발표에는 여러가지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누설 정보도 그러한 저항의 표시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통계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중국 각 부문의 최종 동의가 없으면 발표되지 않는다라는 중국 측의 설명이 이해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렇게 인구 통계 숫자에 집착하는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또한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 시장이 거대하며 아직도 성장해 간다고 믿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러한 정보가 중국 경제에 있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시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접어들어 소비 형태가 주춤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면 외국 자본은 중국 경제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구수 세계 1위가 중국이 아닌 인도가 된다고 하면 전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UN 인구부는 중국 인구가 2030년에 14.6억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해 왔습니다. 최근 중국의 공식적인 전망은 UN 전망보다 빠른 2027년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간은 중국의 인구 증가가 계속된다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 중국 내부에서 반기를 드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계 언론 환구시보는 중국 인구 통계학자의 말을 인용해 총 인구가 2022년에도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집안의 배신은 중국 내 치열한 권력 투쟁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통계 모수는 지금까지도 일부에만 알려진 일이었고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보도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언론에서 다뤄졌습니다. 중국의 통계가 수상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이번 일을 계기로 서방 세계에서 확실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향후 서방 미디어의 시선이 이러한 중국의 통계 숫자의 이상함에 쏠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중국에 이만한 위협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 통계 숫자의 허술함을 눈치채면 외국 자본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크게 제고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여전히 힘차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상처가 크지 않을 때 이 환상에서 깨어나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